네,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네, 중부지방국세청에 갔다 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세금 납부에 관해서 그 정보를 좀 얻어서 알고 있어야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알림이 오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메일이 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납세자 세법 교실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메일이 국세청에서 메일이 오게 되는데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게 돼요. 일단 제가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처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제가 그 전산세무 자격증하고 전산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충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건 아니어도 그냥 이론적인 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업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디자이너로 사업자 등록을 낸 상태여서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매입이라고 해봐야 컴퓨터 구매하면은 이런 것들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사무용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매입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 엑스퍼트하고도 연계를 해놔가지고 여기에서도 같이 매출이 잡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무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접수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증여세 요거를 신청을 했는데 증여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에 관한 그런 증여세라서 사실 어찌 보면은 나중에 저한테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중요세도 좀 배운 게 있어요, 나름대로.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죠. 도처에 배움이 있는 거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참여해가지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거를 누가 신청을 하는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었는데 아무튼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실무적인 거 자기의 일에 관한 것들을 질문하고 이런 거 보니까는 이런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거를 배웠어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물려줄 재산이 있다. 증여할 만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아이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만 20세가 넘으면 그냥 한 1억 원 정도 증여를 해가지고 20세에서 나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을 증여하는 거 하고 1억을 증여하는 거 하고 이 증여세가 나가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증여를 하면은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5억을 하면은 이렇게 천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죠. 몇 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1억 원 정도는 미리 어차피 증여를 할 거라면은 미리 증여를 해서 어떤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를 미리 해서 형제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그 1억 원씩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어떤 세금의 부담을 지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재산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증여하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증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납부자가 본인이 아니고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사람일 경우에
그 수급자가 본인일 때는 그것도 이제 증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 수증자가 내 나라면은 그것도 내가 세금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찾아서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도 이 사회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게 있어요. 결국에 저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꿈이나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목적 없이 그냥 공부만 한다거나 목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이제 특별한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서 보면은 많은 이제 다양한 학위나 전공을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직업을 한 가지만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 직업군인으로도 했지만은 뭐 장기 복무도 하고 그래서 뭐 정년 55세까지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고 나왔다는 그것이 어쩌면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기회가 있다,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뭐 잘 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잘 보고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이름 있는 대학교를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의사를 한다. 그런다 치면은 글쎄요, 그 의사라는 그 직업을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뭐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전문가가 돼 가지고 그 한 분야에 있어서 통달을 하게 되면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뭐 많은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를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세무사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적어도 여기에 있는 그 몇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를 알리는 내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세무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함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명함을 주려고 어쩌면 그것이 강요일 수도 있는데 주려고 하지만 이분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날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알리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찾지 않아도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서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내용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통찰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라든가 삶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부가가치세라든지 증여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배움이 단지 책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오든지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나는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